상투적인 문자나 완벽한 이미지를 추구하지 않고도 하루 종일 남자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해 보세요. 특별한 의도를 담아 단 3마디 말만 사용해도 상황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저 많은 여자 중 한 명이 아닌 그의 상상 속에서 떠나지 않는 여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진부한 유혹 기술이나 로맨틱 코미디에서 오해운 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매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의미하는 바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융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화의 첫 순간부터 남자의 잠재의식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 어떨까요? 많은 여성들이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와 같은 친절하지만 평범한 말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긴장감도 특별한 에너지도 흥미로운 이야기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예의상 대답하지만 당신의 말은 아무런 감정, 이미지, 호기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당신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으면 기억도 생기지 않습니다. 뇌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상을 저장합니다. 융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감동시키는 것은 남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올바른 말을 하는 법을 배우면 그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그의 의식 속에 그가 놓을 수 없는 무언가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의 생각 속에서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3마디 말로 넘어가기 전에 대화를 시작할 때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흥미롭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의 감정적인 본능을 일깨울 수 없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진실성과 이해를 담아 말하는 단 3마디 말이 남성에게 주는 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매력을 과시하려는 욕망은 잊어버리세요. 남성의 심리는 논리보다는 상징과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완벽함으로 그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을 건드리고 일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남자가 매일 다른 여자들에게서 비슷한 메시지를 많이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모두 구별할 수 없는 배경으로 합쳐지고 당신의 목표는 이 배경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목받는 것입니다. 실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개성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당신의 등장은 눈에 띄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경우는 많은 정보, 긴 메시지, 과장된 칭찬, 끈질긴 질문으로 이를 보상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남자를 쫓아내고 집착적이고 부담스럽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의 관심을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표준적이고 예의 바른 문구를 버리세요. 매력은 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상대방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카페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보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누구를 기다리세요? 또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의 바르고 올바른 질문이지만 독창성이 부족합니다. 대신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라고 말해보세요.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의 독특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불꽃이 느껴지나요? 이것은 단순한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바로 그 전환점, 포착하기 어려운 전환점으로 순식간에 일상의 회색 장막을 무너뜨리고 실측난 자동 조종 장치에서 사람을 떼어내어 진정으로 그의 모든 존재로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칼 구스타프 융이 감정적 공명이라고 부른 효과입니다.
그의 내면세계 깊숙한 곳에서 태어나는 메아리, 반향은 그가 그 본질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할 때조차 계속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달성할 때 당신은 마치 닷처럼 그의 기억 속에 걸려 그곳에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다시 생각할 때 당신은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그는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자, 이제 영혼의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텅 빈, 의미 없는 인사말, 상투적인 문구를 단호히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섬세한 유혹 게임에는 단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울 수 없는 인상, 밝은 흔적을 남기거나 군중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조금의 관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 외의 본질을 깨달았으니 당신은 완전히 준비되었습니다. 단 3마디 말, 너와 나. 네, 인정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너무 단순해서 그토록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싶지만 이 말들의 진정한 힘은 짧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에 있습니다. 너와 나라고 말할 때 그저 의미 없는 말을 허공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숙련된 화가처럼 당신과 그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두 극 사이를 흐르는 불꽃을 그의 상상 속에 생생하게 그려 넣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더 큰 가능성을 과감하게 투영하고 그가 당신 옆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을 그의 생각 속에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층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닙니다. 칼 융은 상징을 무의식에 대한 직접적이고 막힘없는 접근이라고 말했는데 이 단순하지만 함축적인 표현인 너와 나는 강력한 상징처럼 작용합니다. 그것은 잠자고 있는 이미지를 깨우고 숨겨진 욕망을 활성화하며 당신들 사이에 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소심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있게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아하고 품위 있게 말이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망설이며 저랑 데이트하러 가실래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그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당신에게 그의 동의, 그의 지고한 허락이 절실히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대신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토요일에 꼭 어디든 가야 해 라고 단언하면 게임의 규칙은 즉시 바뀝니다. 그것은 더 이상 소심하고 의심으로 가득 찬 질문이 아니라 의도와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으로 가득 찬 자신감 넘치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의 영혼에 깊고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흥미로운 사람을 만나고 처음부터 대화가 더할 나위 없이 잘 풀립니다. 의례적인 당신과 이야기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평범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당신은 눈에 가벼운 불꽃을 띠며 우리는 위험할 정도로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거기에는 장난기와 재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의 머릿속에 우리라는 생각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가 당신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고 새로운 흥미로 가득 찬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 개의 간단한 단어는 남성이 잠재의식적으로 여성에게서 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중요한 자질, 즉 자신감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명확성, 왜냐하면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자신의 욕망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도성, 왜냐하면 당신은 그가 당신의 관계 발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을 때까지 팔짱을 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과감하게 순간을 만들어내고 게임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조해야 할 점은 너와 나라는 말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마법은 순간의 적절성과 억양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눈을 내리깔고 소심하게 말한다면 그 모든 힘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 있게 눈을 바라보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말한다면 그 효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당신이 정말로 호감이 가는 남성과 대화할 때 공허한 대화는 버리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너와 나를 넣어보세요.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끌림의 영역에서 그리고 인생에서처럼 올바르게 선택된 말들은 필요한 태도로 말해질 때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이 문구를 실제로 효과를 보기 위해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답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것은 너와 나이지만 무분별한 반복은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적용해야 할 보편적인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능숙한 손에서는 불꽃을 일으키지만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억지스러운 수법처럼 보이는 도구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적절한 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당신들 사이에 이미 어느 정도 연결이 형성되었을 때 작용합니다. 격렬한 열정일 필요는 없지만 대화는 편안해야 하고 상호 관심은 느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신 둘 다 같은 그룹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이 순간에 당신은 우리 꼭 언젠가 그들의 콘서트에 같이 가야 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방금 무엇을 했나요? 당신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직접적인 제안을 기다리지 않고 당신과 시간을 보낼 가능성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유혹의 두 번째 원리는 억양의 힘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말을 할 수 있지만 목소리에 불안감이 느껴진다면 그 효과는 무효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심호흡을 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소중한 말을 마치 당연한 일처럼 말하세요. 과장하거나 어색하게 웃지 않고 나는 내 가치를 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로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측면은 상황에 맞는 적절성입니다. 상대방이 멍하거나 걱정스러워 보이거나 혹은 당신이 그 사람을 잘 모른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대화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말은 마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이 거울 앞에서 연습한 암기된 대본처럼 들리지 않고 진심으로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자연스럽고 즉흥적인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칼 융은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중요한 우연인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 말이 신중하게 계획된 움직임이 아니라 대화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으로 인식되도록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여성과 필사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여성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눈에 띄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자신을 믿고 후자는 단지 역할을 연기할 뿐입니다. 이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필요한 어조로 적절한 순간에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너와 나를 말하고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세요. 이제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흔한 실수인 과도한 열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 문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남자를 방금 만났는데 몇 분 후에 이번 주 토요일에 꼭 같이 어딘가에 가야 해요 라고 제안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색함, 거리감이 생기고 화학작용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문구 자체가 아니라 너무 일찍 말했다는 것입니다. 매력은 강압을 용납하지 않고 여름 미풍처럼 가볍고 자연스러움을 의미하며 끈질긴 요구가 아닙니다. 지나친 강요는 압박감을 조성하고 사람들은 모든 압박에 거부감으로 반응합니다. 함께 웃고 분위기가 긍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장난처럼 우리 둘은 정말 멋진 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구사항이나 강요적인 제안처럼 들리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속에 흥미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가벼운 힌트처럼 들립니다. 이제 정반대의 시나리오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단지 5분 동안 알고 난 후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는 함께할 운명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력 대신 마치 관계 발전의 여러 단계를 건너뛴 것처럼 불안감과 당혹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과도한 반복입니다. 모든 대화에서 너와 나라는 문구를 끊임없이 삽입하면 강요할 수 없는 관계를 필사적으로 확립하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미묘한 힌트를 만드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 문구를 끊임없이 흔드는 깃발이 아니라 우연한 불꽃처럼 사용하세요. 매력의 맥락에서 절제는 종종 끈기보다 더 효과적이고 신비로움은 항상 예측 가능성보다 더 매력적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적절한 순간에 한 번 또는 최대 2번 문구를 사용한 다음 잊어버리세요. 이 말의 진정한 힘은 즉각적인 반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심은 조용한 씨앗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감정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덧없는 문구,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렸지만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루의 나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너와 나라고 말한 다음 마치 인정을 구걸하는 것처럼 초조하게 확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 문구의 모든 마법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쉽게 말하고 그런 다음 자연스럽게 대화를 계속한다면 그 아이디어는 그의 마음속에 박혀 그가 당신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신감, 자연스러움, 그리고 강요가 없는 것이 문을 열 수 있는 마법의 조합입니다. 내면의 자신감을 발산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면서 이 말을 할 때 당신은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불안하거나 필요성을 느끼며 말한다면 그 문은 당신이 다가가기도 전에 닫힐 것입니다. 이제 의사소통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측면인 바디 랭귀지에 시선을 돌려봅시다. 설득력이 있고 무엇을 언제 말해야 하는지 알 수 있지만 당신의 몸이 당신의 메시지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말은 힘과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했듯이 몸은 항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스처와 표정은 첫 마디를 꺼내기도 전에 당신을 대변합니다. 당신이 토요일에 꼭 같이 나가야 해요 라고 제안하지만 조용히 시선을 피하고 움츠러들며 말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에 모든 마법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바디 랭귀지가 불안감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확신시킬 수 있겠습니까? 부드럽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눈을 맞춘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당신의 메시지는 듣는 이의 귀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에도 전달됩니다. 자기 확신은 오만함으로 변질되지 않는다면 놀라운 매력을 지닙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처럼 침착하고 차분하게 들려야 하며 과도한 서두름이 없어야 합니다. 이 침착함은 큰 소리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나는 당신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당신이 열려 있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팔짱을 끼거나 구부정하게 서 있거나 가능한 한 작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당신의 몸은 불편함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고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며 편안하게 서 있다면 은근하고 눈에 띄지 않는 자신감을 발산합니다. 이는 미묘한 순간이지만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볍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위험할 정도로 좋은 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시선을 내리깔고 작은 목소리로 아무런 표정 없이 말한다면 그저 단어의 나열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똑바로 눈을 맞추며 가볍고 편안한 목소리로 이 문장을 말한다면 벗어나기 매우 어려운 감정적인 미끼로 변모할 것입니다. 완벽하게 발음된 단어조차도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느껴진다면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상대를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세요. 원하는 것을 말하고 태연한 표정으로 계속 이야기하며 내면의 자신감과 자립심을 보여주세요. 바로 이 내면의 평온함, 주변의 의견과 상관없이 자신과의 조화로운 느낌이 매혹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궁극적으로 매력적인 것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달되는 편안함과 자신감입니다. 이 원칙은 낭만적인 관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논의되는 직장 상황, 회의를 상상해 보세요. 무미건조한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대신 침착하게 동료에게 당신과 나는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자신감을 발산하고 그의 전문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즉시 팀워크 정신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와의 대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형식적인 잘 지내? 대신 우리 사이에 영원히 이야기할 거리가 쌓여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평범한 문구 교환을 더 깊은 소통을 위한 감정적인 초대장으로 바꿉니다. 칼 윤기 말했듯이 언어는 관계의 원형을 활성화하여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너와 나라는 문장에 힘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친밀함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상징적인 열쇠가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사랑, 우정, 직장에서든 같은 것을 갈망합니다. 즉,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우리를 보고 가치를 인정하고 선택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단하지만 의식적으로 말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바로 그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문구인 언젠가 한번 만나야 하는데를 떠올려 보세요. 나쁘게 들리지는 않지만 대부분 빈 약속으로 남습니다. 이제 이것을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말하는 이번 주에 꼭 너랑 이야기해야 해 라는 문구와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갑자기 흐릿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제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완전히 다른 수준의 상호 이해와 친밀함을 만들어냅니다. 이 전략의 놀라운 점은 너와 나가 당신의 말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때 그것이 주변 사람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자아 인식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꽃피고 소통은 맑아지며 개인적인 매력은 강화됩니다. 그리고 마치 마법처럼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개방성과 진정한 열정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더 큰 것의 일부가 되기를, 눈에 띄기를,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대방에게 당신들 사이의 잠재적인 연결에 대한 느낌을 줄 때 당신은 그에게 바로 그 감정적인 소속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칼 윤기 주장했듯이 우리 안에 가장 심오한 변화는 성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서 느끼는 감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너와 나를 사용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효과를 얻습니다. 당신은 공통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진정한 연결이 시작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어를 낭만적인 시나리오에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친구, 동료, 가족과 함께 나누고 이 세 단어 덕분에 관계가 어떻게 깊어지는지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를 지켜보십시오. 진정한 연결의 순간에 이 단어를 말하면 당신의 관계가 더욱 진실하고 조화롭고 인간적으로 변모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소통 과정에서 타인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입니다. 말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지만 의도와 인식 그리고 존재감을 가지고 말할 때만 그 힘을 발휘합니다. 너와 나는 단순한 속임수나 오은 문구가 아닌 강력한 감정적 도구이자 다리이며 미묘한 제스처입니다. 올바른 내면 상태에서 비롯될 때 대화와 관계, 심지어는 인생 전체의 역동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단순한 문구가 모든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고 끌림의 파동을 일으키며 존재의 모든 측면에서 관계를 강화하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법이 단어 자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발음되느냐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자신의 가치를 오래전에 깨달은 사람처럼, 인상을 줄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침착하고 명확하게 말하며 완벽한 순간을 선택하십시오. 진정한 매력은 압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호의적인 초대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순간과 상대방이 강요나 과시 없이 자발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관대하게 남겨둔 공간에서 꽃을 피웁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남도록 하지 마십시오. 이 마법 같은 너와 나 공식을 과감하게 실천하고 지혜와 자연스러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사용하십시오. 주변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당신 사이의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당신의 내면적 확신이 어떻게 외부 세계로 투영되는지 관찰하십시오. 이 정보가 유용하고 영감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더 효과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진정한 진실성으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귀중한 팁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러한 영향력 도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말 덕분에 특별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진정한 소통은 말이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능력에 있습니다.